안녕하세요. 자, D-1입니다. 네. 뭐, 항상 하던 대로, 네. 마지막 세트 보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행정사 실무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행, 가구제 처분으로서의 임시처분, 임시적 권리구제수단, 집행정지 임시처분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임시처분 문제입니다. 임시처분. 일단 갑은요. 자, A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 1차 객관시험 응시. 네, 불합격 했고요. 네, 1차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고 3차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자, 3차 면접시험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각각 그 합격을 해야죠. 네, 갑은 위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자, 2차 주간시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법적 구제 수사 강구하고자 하는데요.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 구제수단은 집행정지와 가구제, 임시처분 등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소재요. A행정청의 1차 객관식 시험 불합격 처분. 네,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 행정심판법상 자, 임시적 권리구제수단인 자,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정지로서는 자, 목적 달성할 수 없겠죠. 예. 따라서 그 갑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자, 임시처분일 겁니다. 임시처분에 대한 의의요. 그다음에 요건, 그다음에 절차요. 절차 쓰고 그다음에 취소. 그다음에 집행정지와의 관계.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임시처분 허용되지 않겠죠? 결론. 일단 임시처분이 여러분 의의요. 임시처분이란 것은 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용,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죠. 경우로서 자, 처분, 자,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그 중대한 불이익, 당사자에게 생길 어떤 급박한 자,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를 정하는 거죠. 임시지위를 자,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라는 가구제수단입니다. 요건. 일단 심판 청구 적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해야 됩니다.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자,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되고요. 당사자가 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 그 다음에 공공분이요. 우려죠. 이에 대해서 절차는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죠.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위원회는 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직권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임시처분은 어떻게 하죠?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죠.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 때문에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나 결정을 가름하는 임시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이게 중요해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 이때 위원장은요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돼요.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취소요. 취소. 위원회는 임시처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시처분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 결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관계, 보충성 관계죠. 그래서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다. 면은 임시처분 허용될 수 없죠. 그 다음 결론이요.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하겠죠. 그리고 위원장은 잠정적으로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 내릴 겁니다. 따라서 갑은요.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대한 임시처분 신청할 수 있고요. 내가 임시처분 결정했어요. 그러면 2차 주관시험 응시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임시처분 확인했고요. 임시처분.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특별대리인. 법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나올 수 있죠? 일단 민사미송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저희 카페에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특별대리인 선임 볼게요. 특별대리인.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굳이 차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식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면은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한 게 없네요. 관할 문제.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아니고요. 이 합의부죠. 임시이사 선임 사건 특별대리인 선임 그다음 임시총회 소집 다 합의부죠. 여러분 그 부분만 기억해요. 합의부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의부터 적겠습니다. 의. 법인과 특별대리는 왜 선임하냐?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거죠. 법인과 이사의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 이사가 대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할법원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요. 관할. 다음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요? 특별한 거 없죠? 신청 절차, 신청인. 이해관계인 검사할 수 있죠?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죠. 다음 신청 방식.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 원칙, 비성사건 원칙의 일반 원칙 따라 하면 되죠. 다음에 심리 및 재판. 마찬가지로 비성사건 절차법의 일반 절차 따르고요. 불복 절차 보통 한 거죠.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자 보통 한 거 이해합니다. 됐죠? 다음에 어제 봤던 업무 정지 사유,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 정지 사유야 업무 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 여러분 일단 행정사 개념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행정사란 이래가지고 그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 국민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 도모하는 자를 말했죠. 키워드를 굳이 꼽자면 행정사에서 행정 업무의 자 운영, 원활한 운영 목적이에요. 운영과 국민의 권익 구제 이런 말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다 말하고요. 업무 정지요. 일단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사유요. 일단 첫째, 2개 이상 사무실 설치한 경우 2개 이상이에요. 다음 3개월 넘도록 휴업하는 때 3개월 넘도록 휴업하는 때 휴업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딴 거 챙긴 거죠.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 받은 경우 자 중요한 게 업무 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자 신고를 한 행정사는요. 폐업 신고 전에 한 행정사 지위를 승계하죠.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 신고를 한 행정사는요. 폐업 신고 전 행정사 지위를 승계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사유로 한 행정사의 효과는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자, 행정사의 업무 정지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죠. 다만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넘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무 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참가제도 여러분 참가제도 봐야겠죠. 행정심판 참가제도 일단 서설이요. 자 서설 행정심판 결과에 그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다시 행정심판의 결과에 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요. 행정청은 해당 그 심판 청구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심판 참가할 수 있죠. 심판 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행정심판의 참가를 인정한 것은요. 심리의 적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참가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다시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행정청은요.
해당 심판 청구 행정심판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심판 참가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참가 방법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요. 먼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죠. 그 다음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요. 자, 당의 심판의 결과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당의 심판 결과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자. 행정청은요. 이해관계에 있는 행정청이란 것은 당의 처분에 대한 협의권이나 또는 동의권 등이 부여되고 있는 행정청을 말합니다. 다시 이해관계에 있는 행정청이라는 것은 당의 처분에 대한 협의나 협의권 또는 동의권 등이 부여되고 있는 행정청을 말하고요. 참가 방법은 여러분 신청하거나 요구하면 되죠. 신청에 의한 참가랑 요구에 의한 참가요. 신청에 의한 참가 방식. 이해관계인이 참가 신청을 한 후에 이해관계인이 참가 신청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참가를 하면 되죠. 이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위원회는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가 신청의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요. 요구에 의한 참가요. 어떡합니까? 위원회는 특별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정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때 이 요구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참가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합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해관계인 참가요. 중요하죠? 잘 정리하시고요. 비송사건 절차 특징 여러분 간단하게 여기 기출된 문제지만 간단하게 살펴봐야죠. 특징이요. 직권주의.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직권 탐지주의. 다음 뭐죠? 비공개주의. 다음 기판력 결여. 다음에 기속력의 제한이죠. 다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이주의요. 기타 변호사 대리원칙 배제. 그렇죠? 임의적 변론 원칙. 간이주의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이주의 먼저 보면요. 비성사건 재판은 결정의 형식이죠. 또 신문은 비공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발생하겠죠. 간이주의. 직권주의의 특징. 절차 개시하거나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법원이 주도권을 가진다. 그죠? 법원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절차의 개시, 심판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해서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직권주의죠. 직권 탐지주의요. 직권 탐지주의라는 것은 소송 자료의 수집과 제출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이죠. 법원이 담당하는 원칙. 비공개주의요. 비송사건 재판은 결정으로 하죠. 결정으로서 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비공개주의를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방청을 허가하죠. 이것도 중요하죠. 기판력 결여.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죠. 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결여됩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것 허용되죠. 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할 수 있고요. 기속력 제한이요. 일단 원칙적으로 기속력 배제됨을 명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은 재판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속력 배제됨을 명문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주의, 근데 변호사 대리 원칙 배제되죠? 임의적 변론이 원칙입니다. 네, 이 정도게 써주면은 충분하겠다. 자, 실내보호 원칙입니다. 자, 갑은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과 을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을은 운전면허 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네요. 을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이 전산 입력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니라 정지 처분 됐습니다. 전산 착오로요. 그래서 갑은 오예 하겠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이후 을이 의뢰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다시 2014년 8월 27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받았네요.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자신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신뢰했다. 그래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겠죠.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결과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에 해당합니다. 그죠?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위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요건.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다 의예요. 행정기관이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그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요건은요, 일단 첫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있어야죠. 공적 견해 표명.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 그 다음에 그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조치, 처리가 있어야 되죠.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조치. 그 다음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개인의 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 존재하는 인과관계. 그 다음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해서 이를 신뢰한 개인 권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위반 효과는요, 위법한 행위가 돼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심리 재결, 요건 심리, 청구의 적법성 검토죠. 요건 심리. 그 다음에 그 타당성 검토, 처분이나 부작의 위법 부당 여부, 본안 심리. 그 다음에 재결의 종류에는요,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 그 다음에 본안 재결인 기각 재결, 인용 사정 재결이 있죠. 사안에서 여러분, 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한 경우죠.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함부로, 그렇죠? 특별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죠. 그럼 특별한 경우가 언제입니까? 법령에 가령 규정이 있는 때라든가, 어떤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배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이런 특별한 사정이죠. 특별한 사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청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안에서 그죠? 가백에 여러분 이런 거 잘 풀어 쓰는 거죠. 가백에는 선행 처분인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았잖아요. 이때 이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방 경찰청장이 가백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됩니까? 법률 기준이 있어요? 없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요? 그렇지도 않죠. 행정처분의 존속의 공익에 위배됩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갑의 신뢰 및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겠죠? 없음으로 위법 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 사례의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요, 갑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됩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무슨 재결? 인용 재결, 즉 처분 취소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봤고요. 신뢰보호 원칙, 취소 심판. 문제 제기 여러분 잘 쓰시면 되죠. 취소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요거 한 1점 정도 준단 말이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그리고 문제 소재.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요건이 있어야 되죠.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런 말도 써줘야죠. 행정 심판의 대상에 해당해야 되고요.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해야 되고,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안에서 취소 심판 청구는 적법해 보여요.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갑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된지 여부 문제되죠. 이렇게 문제 제기, 문제 소재 쓰면 되는 거고, 신뢰보호 원칙 의 요건, 효과, 심리 재결, 사안의 해결까지 검토하면 됩니다. 예. 깔끔하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 과태료에 대한 불복 방법 여러분. 이것도 워낙 중요하니까요. 다시 정리해야죠. 과태료에 대한 의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식 재판의 불복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약식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테마를 정리하면 되고요. 불복 방법. 일단 과태료라는 것은요, 일정한 자귀, 부작위나 또는 자기의 이행을, 심리적 강제죠.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자기의 이행을 심리적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거나 징계 처분의 일종입니다. 금전적 부담. 그 다음에요, 과태료는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무행정청이 1차적으로 부과 고지를 하고, 상대방이 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무행정청의 통고에 따라서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과 약식재판,
있고요. 과태료 재판은 우선 정식 재판에 대한 불법 방법, 심리, 마찬가지 재판, 즉시 항고. 다음 정식 재판에서 불법 방법 심리는요. 자, 어떻게 하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누구의 의견?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요. 법원은 자,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되죠. 당사자 진술 듣고 검사 의견 구해야 되고요.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거 조사해야 되고요. 다음 재판이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죠. 대표적입니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는 재판 방식 과태료 재판입니다. 그 다음 재판은 고지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죠. 다음 즉시항고요. 당사자와 검사는 정식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죠. 정식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항고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이때 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 재판에 대한 불법 방법이요. 먼저 심리죠. 재판. 마찬가지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고요. 다음 이의 신청이요. 이의 신청. 일단 심리. 법원은요. 중요하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당사자의 진술을 패스하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약식으로죠. 과태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은요.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조사해야죠. 다시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이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고요. 마찬가지로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이의 신청. 중요하죠. 이의 신청.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 당사자와 검사는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이죠. 네, 이의 신청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재판은요. 이의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죠. 효력을 잃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합니다. 즉 정식 재판으로의 이행이죠. 네, 이 정도 정식 재판과 약식 재판 불복 방법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내일 기억날 겁니다. 지금 다 검토하는 것들은 내일은 기억이 날 거다. 그죠? 인간적으로 내일은 기억나줘야죠. 그죠? 일단 지금 8번까지 9번, 8번 1번,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먼저 갑은 행정사와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보수 외에 어떠한 놈으로 위임으로부터 금전 재산이익이나 반대 급부를 받지 못한다라는 행정사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2017년 5월 1일에 송달을 받았습니다. 1개월간 업무를 하지 못했고요. 업무 정지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갑은 A시장으로부터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네요. 갑은 2017년 9월 8일에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위원회 A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재 처분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이 제게 행정심판 청구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그 다음 처분사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 시 제시하지 않았던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죠. 행정심판 도중에 처분 당시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를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일단 행정심판의 원칙, 여러분, 허용되지 않죠. 처분 사유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제한적으로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죠. 그리고요. 불고불리 원칙이 지배되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 심리 재결하지 못하죠. 지금 어쨌든 이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먼저 보면 A시장이 추가하려고 했던 두 개의 행정사 상호사 설치 운영은요. 이 사례의 업무 정지 처분이 보수 외의 반대급부 수수 금지죠. 와는 별개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고불리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인 그 보수 외의 반대급부 수수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만 심리재판해야 돼요. 따라서 A시장은요, 요 두 개의 행정사 사무 설치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갑에게 별도로 별개의 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 이게 이번의 결론이죠. 10점. 간단한 문제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1번이죠. 1번. 행정심판 청구 요건 충족하였는지. 이게 30점. 양이 많죠. 그래서 문제 소재에서 여러분, 청구 요건 충족 여부, 요게 검토가 되는 거죠. 문제 1번. 문제 소재요. 지금 사례에서 그 행정심판의 그 취소심판이 접합하려면요, 일단 청구 요건으로 A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이 그 행정심판 대상에 해당해야 되고요. 갑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야 되고, 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 충족 여부가 문제되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논의돼야 될 게 취소 심판, 그죠? 행정심판 대상, 그다음 청구인 적격, 그다음 청구 기간 제대로 적었는지 이런 거 보겠죠? 시험 감독관이, 그 채점위원이, 그다음 결론. 그래서 사안의 검토죠. 결론. 청구 요건 충족하는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 취소 심판이요. 취소 심판이 뭐죠?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요거 한 1점 준다 이거죠. 대상이요. 개괄주의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개괄주의 내용 한번 써보면 좋지. 개괄주의 내용.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개괄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요.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죠. 다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이에요. 부작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죠. 청구인 적격 문제요. 행정심판법 규정 법률상 이익. 행정심판법에는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처분의 효과가 여러분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청구할 수 있죠. 문제되는 게 이제 법률상 이익입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통설 판례는요. 자, 협의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규, 관련 법규에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포함하는 법률상 보호 이익설을 죄송합니다. 법률상 보호 이익설을 취하고 있죠. 해서 여러분 법률상 보호 이익이란 잘 적어야겠죠. 당의 처분의 근거 법규 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개직구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자, 심판청 기간이요. 자, 내용 원칙이죠. 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죠. 두 기간이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자, 부적법 각하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불고지의 경우요.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죠. 결론이요. 자, 여러분 행정심판법은요.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개괄주를 채택하고 있고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죠.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므로 자, 이 사례에서 A시장의 자, 업무 정지 처분은요.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문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별표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는 제재 처분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지 처분의 횟수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 이건 뭡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죠. 이래서 업무정지 기간 만료되었지만 자, 업무정지 처분 횟수에 따라서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례의 갑 청구인 적격 인정됩니다. 그 다음 180일, 90일 자, 행정청이 행정심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이요. 행정심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례에서 취소 청구는 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했습니다. 2017년 9월 8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018년 5월 1일.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청구는 심판 청구 기간도 준수했죠. 그래서 자, 행정청이 행정심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심판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자, 이 사례에서 자, 취소 청구는 심판 청구 기간 준수했습니다. 결론이죠. 이 사례의 취소 청구는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검토하는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2번 봤고요. 그렇습니다. 8번. 네. 비송사건 절차법상 재판 방식과 고지요. 일단 여러분, 자, 비송사건이란 그 개념부터 적어야겠죠. 그 다음 재판 방식, 그 다음에 고지, 그렇죠? 고지 방법, 고지의 상대방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송사건이란 것은 자, 사건 관계 형성, 변경, 소멸이죠. 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 관여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 방식은 결정으로서 한다는 거죠. 결정으로서.
또 재판에는 자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유의 기재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재판의 원본에는 자 판사가 서명 날인합니다. 다만 그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가름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서명 날인 또한 자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고지 방법이요.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 비송사건 절차법은요. 재판의 고지 방법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을 채택해요.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합니다. 상대방은요, 당연히 고지 상대방 재판을 받은 자 얘기하죠. 재판을 받은 자는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은 자를 말하죠.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죠.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재판의 방식과 고지 방식. 일단 10번까지 보죠. 네, 정보공개. 일단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청구요. 정보공개 처분의 적법 여부. 지금 A는요, 여러분 문제 소재. 자, 구도심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했네요. 자, 이 공모에는 갑, 을, 병 3개 업체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과 갑과 을이 사업자로 선정되고요. 갑과 병은 탈락합니다. 그죠? 갑은 2015년 5월 4일, 을이 해당 사업 시행할 능력 부족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였다 주장하면서 자, 다음의 정보를 요구하죠. 정보공개를 청구하죠. 1번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심사위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을업체 재정 상태와 사업 실적 정보공개. 그런데 A 시장은요. 자, 위 청구 중 요 세 번째 정보, 을업체에 대한 재정 상태와 사업 실적 정보 공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네요. 1과 2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를 갑에게 통지했어요. 갑은 A 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2015년 6월 15일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2015년 8월 31일 A시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 행정심판 청구 요건 적법 여부,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 논하라 이거죠. 지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여러분. 자, 일단 목차, 문제 소재, 취소 심판,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 이게 쟁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처분, 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논의해야 되죠. 다음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문제죠. 정보공개 여러분 모든 국민이 그 대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를 가지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지금 뭐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랑 그다음에 심사위원 인적 사항이에요.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이런 그다음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랑 심사위원 인적 사항 이게 지금 공개가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이죠? 비공개 정보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 3에 대한 정보예요. 3에 대한 정보 이거 공개도 될 것 같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해 보이네요. 적법해 보입니다. 적법합니다. 대충 보고요. 이렇게 결론 대충 나왔죠? 그래서 문제 소재 검토하는 거죠.
자, 논점 정리. 자, 취소 심판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 취소의 그 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해야 되죠. 취소 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해야 되고, 자, 청구인 적격 있는 자가 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갑의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와 A시장의 정보 공개, 그 A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죠. 그래서 취소 심판, 청구 요건 적법 여부,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적법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1점 받아야죠. 취소 심판이란 다시 자, 행정청의 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 심판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요. 일단 처분이어야 되죠. 처분이죠. 처분. 그다음 청구인 적격 갖춰야 되고 청구 기간 갖춰야 되는 거죠. 심판 대상이 처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처분은요, 여러분 아는 거 다 적어야죠.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자,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하죠.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거부 처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자, 신청한 행위가 자, 공권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이죠. 그 다음 거부 행위가 자,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죠.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자,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 문제요. 자, 취소 심판은요. 자, 처분의 취소 또는 자,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죠.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또는 처분의 집행,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요.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구 기간이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죠. 이내 청구합니다. 두 기간이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심판 청구 못하죠. 자, 소결. 자, 거부 처분도 처분이죠. 거부 처분도 처분이기 때문에 자, A시장 자, A시장의 여러분 목의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자 1번과 2번 정보 이에 관한 자 정보구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되죠. 있으나 자 A시장은 지금 3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에 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사라지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자 기각 결정서 송달 받고요. 자 9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했죠. 자 이 장은 자 갑은 2015년 자 6월 15일, 갑은 다시 2015년 8월 31일. 자 청구 기간 문제예요. 갑은 자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자 9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자 청구 기간 준수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취소 심판 청구는요, 이 세 번째 3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 적법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다. 그렇죠? 적법한 청구인데, 근데 A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적법 여부도 논해야 된다. 자, 정보 공개. 자,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근데 비공개 대상, 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이 된다. 그죠? 소결 때 갑은요, 갑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1번과 2번에 관한 그 정보는 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성에 해칠 수 있죠. 공정한 수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장을 초래할 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죠. 3은 자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A시장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 A시장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해결할 때 갑의 취소 심판 청구는요, 3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적법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죠. 그리고 A시장의 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적법해 보입니다. 따라서 자 행정심판위원회는요, 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건심리의 결과 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재결을 하여야 하고요, 1과 2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의 청구를 배척하는 갑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다 이번 내일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청구 여건 적법 여부랑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잘 적으셔야 되고, 거부 처분 적법 여부 마찬가지죠. A시장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적법성 여부. 그래서 그 청구 요건 적법성 검토하는 거. 근데 이건 내일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연습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10문제 봤는데요.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이번 오전 1세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